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윙을 초보자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 오버헤드 스윙이라는 것도 제가 14강을 항상 초보자들은 14강을 굉장히 중시하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2번 삼각형에서 저 보세요. 오른쪽은 시계방향이었죠? 이렇게 시계방향. 그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보면 오른쪽의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접고 던지고 접고 던지고 접고 던지고, 이때 오른발을 뒤로 빼서 접고 던지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접어서 던지고 접어서 던지고 접어서 던지고, 팔을 접은 상태로 하고, 그리고 왼팔 내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버헤드도 사이드암을 치는 것처럼, 이 사이드암 스윙이거든요. 이 사이드암을 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타점이 왔을 때 위로 뻗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버헤드를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뒤로 이 다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발만 빼고 그 다음에 내려서 위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위로, 여기서 위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오버헤드 스윙을 점프 스윙까지, 자, 이번 강의는 초급자 강의예요.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상급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스매싱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이 초급부터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꽁쌤 교수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하이크를 배운다, 스매싱을 배운다, 이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죠? 그 세 가지 원리죠. 자, 그립을 점검하고, 스윙 및 스트로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푸드웍을 점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버헤드는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나? 자, 꽁쌤 그 교수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든지 멀티 그립을 이해하셔야지 이해가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타점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오버헤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타점이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립을 바꿔서 쳐야지, 그 그립을 그대로 들고 가서 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타점이 너무 앞인가, 이번에 너무 뒤에 있어. 그럼 이것도 약간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서비스 받을 때, 서비스 받을 때 너무 예상치 못하게 뒤로 넘어갈 때 이런 그립, 3번에 가까운 그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버헤드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그립을 잡고 쳐야 되냐,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버헤드는 2번 그립에서 엄지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2번 그립에서, 자,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그립을 설명할 때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2번을 이 상태에서 V점이 왼쪽을 보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왼쪽을 보게 했을 때 이면이 살짝 보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2번인데, 사람에 따라서 물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연령에 따라서 유연성이 다르니까. 근데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상당히 포인트 뺏겼는데 그립을 이렇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또는 이 엄지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가 내려갔는데 검지를 또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엄지만 자연스럽게 내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버헤드 그립, 뭐 파워를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헤드의 원심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 이 그립은 사실은 엄지에는 그렇게 많이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 이 새끼, 약지, 중지,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엄지는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또는 잡은 상태에서 뒤로 갈 때 그걸 놔버려요, 이렇게. 놓고 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파워 스매싱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내렸죠? 그러면 이 잡은 상태를 원래 이제 기본적인 스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때려야 돼, 이렇게. 이게 이 잡은 상태를 유지하고 때려야지, 이걸 뒤에서 놓고 던지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놓고 던지고. 그러면은 이 헤드의 회전이 온전하게 힘이 실려서 전달이 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돌아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그립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스윙은 제가 14강에서 이런 거 많이 손목 운동 가르쳤죠? 이렇게 해서 손목을 열으라는 거. 충분하게 열어서 이렇게 앞뒤로 많이 하라는 거 가르쳤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손목을 최대한 앞뒤로 많이 하면서 이 손목의 유연성을 많이
높여주기도 하고 또 전완근의 파워도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때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연습하면 좋냐면 이 오버헤드의 타점을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 위에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어깨 밖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머리 위에가 1번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어깨 위에가 2번 그 다음에 이쪽이 3번. 이제 제가 갖고 이제 강습할 때 타점이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에 그러면 머리 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머리 위는 아니죠. 그죠? 네. 머리 위가 아니고 어깨 위죠. 우리가 오른팔에 축이 되는 거니까. 네. 오른쪽 어깨 축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제일 높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점의 위치는 어깨축 위에다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 타점에서 약간 빠지는 게 더 낫지 약간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파워는 여기나 이쪽이 난 거지 여기서 어깨축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파워를 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타점의 위치는 연습하실 때 어깨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약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오버헤드 스윙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스매싱과 하이크런은 다르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스매싱은 여기다 놓고 치고 또 하이크런도 여기다 놓고 쳐요.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이 라켓을 돌려서 이렇게 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오버헤드는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 타점을 앞에다 놓으면 스매싱이고 위에다 놓으면 하이크런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 들어오면서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9시, 10시, 11시, 12시면 처음에 한 10시쯤 아니면 11시, 10시, 11시 사이에 차트를 보고 그리고 몸이 돌아 들어가서 점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11시 때 12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스매싱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이크런은 어디냐? 돌아 들어왔을 때 12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서 12시 반, 요 정도 하고 하이크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드롭 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옆으로 한번 서서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는 이 앞에다 놓고 스매싱을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크를 칠 때는 약간 뒤에다 놓고 하이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다시 옆으로 쓰면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는 이 스윙이 돌아 들어와서 눌리면서 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눌리면서 손목에 눌리면서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크는 이 손목의 회전 방향에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맞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매싱이나 하이크나 손목을 다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크를 칠 때도 이렇게 뒤에다 놓고 이렇게 손목을 쓰면서 하이크를 쳐야지 내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하이크는 별로 좋은 타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해서 손목에 떨어지는 타점에서 이렇게 맞춰야지 만약에 타점을 예를 들어서 뒤쪽에다 놓고 스매싱 때리면 이건 하프 스매싱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매싱을 정타로 세게 때리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손목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스윙을 만들어서 마지막 임팩트 때 손목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맞아야 돼요. 스매싱은. 그리고 하이크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올려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 놓고 손목을 이렇게 이 동작을 하는 중간에 올라가면서 맞는 거죠. 올라가면서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크나 스매싱이나 손목을 강하게 쓰는 타법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또 하나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오버헤드라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는 것보다는 뒤로 나가면서 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이크를 뒤로 나가면서 손목으로 때리는 이 하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뒤로 많이 밀렸다가 앞에다 놓고 미는 하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게 배드민턴을 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손목을 쓰면서 타점을 약간 스매싱보다는 12시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다 놓고 이렇게 12시나 12시 반 사이 여기에다 놓고 손목을 최대한 써서 손목을 위로 올라갈 때 맞게 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냅을 쓰는 이런 타법이 좋은 거지
타점을 스매싱이나 하이클이나 비슷하게 놓고 스매싱은 꺾어 때리고 하이클은 약간 밀어주고 이런 것은 되게 그 비합리적인 타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우선 이해하세요. 하이클이라고 스매싱이라고 볼 때. 드롭의 개념은 커트나 뭐 여러 가지 리버스나 여러 가지 개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드롭의 개념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버헤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드롭이나 스매시나 하이클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이? 네, 똑같은 게 좋겠죠. 똑같은 게. 뭐 드롭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스매싱 할 때는 잔뜩 힘을 줘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버헤드 자체가 드롭이나 스매시나 하이클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하이클이요. 똑같이 해서 스매싱.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때 항상 한 동작으로 내가 드롭이나 스매싱이나 하이클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동작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상대가 내가 후위에서 이렇게 자세가 들어가도 상대가 저게 드롭 할지 스매싱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시 가면은 이쪽 반코트에서 이렇게 쓰면 이게 수비 코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앞에 쓰기도 어렵고 뒤에 쓰기도 어렵고 중간 정도에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자세 스매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감을 확보하게 되니까 내가 상대 코트에 공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오버헤드는 스매싱이나 하이클이나 드롭이나 상대가 알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게 좋은데 우선 스매싱 동작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사람이 위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드롭이나 하이클의 어떤 순간적인 내가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매싱도 또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오버헤드 스윙은 리듬을 이렇게 가르쳐요.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근데 이것을 리듬을 좀 넣어서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준비, 하나, 똑딱 1초를 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라켓을 들어서 오버헤드 치면 들고 1초를 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1초를 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버헤드는 먼저 내가 들고 1초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타점이 되는데, 근데 실은 이제 뭐 어느 올라가서 뭐 상대 코트를 뭐 내가 한번 보고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리듬은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자, 들고서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들어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쳐야지 내가 체중을 강하게 이동하면서 내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치는 것보다 한번 딱 멈췄다가 그 다음에 때리는 거. 요 스윙이 조금 더 정확도도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듬을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하나,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자, 여기서 왼팔이라는 게 있죠, 왼팔. 이 왼팔은 내가 왼팔을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상대가 어떻게 돼요? 스매싱 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왼팔을 빠르게 내려왔다가 드롭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왼팔을 빠르게 내려서 내 몸에 회전력을 더 끌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왼팔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왼팔의 쓰임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그 컨텐츠를 한번 작업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버헤드에서 왼팔은 뭐 초보 때 이거 왼팔로 해서 뭐 샤틀의 거리감을 느낀다. 물론 이렇게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왼팔을 올리는 것은 그런 타점의 거리를 맞춘다기보다도 왼팔을 이용해서 내 몸의 회전력을 이끌어내서 강한 파워를 있는 스매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동작이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오버헤드 이 팔의 스윙 궤적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윙을 나올 때 여기 이쪽 라인에서 스윙이 나와야지 어깨보다 안쪽에서 스윙이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깨 라인에서 스윙이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에 이런 게 있었죠. 코킹과 그 다음에 그립의 악력이 중요하다. 그 부분은 이해 안 되시면 앞에 좀 보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스윙을 강하게 해서 스매싱을 때릴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매싱을 때린다는 전제에 배우는 거예요, 오버헤드를.
이 상태에서 내렸죠? 그러면 여기 너무 엄지검지에 너무 힘주지 말고 아래 손가락에 적당히 힘을 주고 배 낚싯이 잡힌 상태에서 최대한 뒤에서 코킹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위로 던진다 그랬죠? 이때 우리가 이제 보면 다른 영상들 많이 보면 뭐 회내한다 막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드민턴에 있어서 동호인들이 너무 막 복잡하거나 어렵게 배우는 것보다 그냥 쉽게 배우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 삼각형에서 내가 정면을 맞추려면 당연히 내가 손목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열겠죠, 이렇게. 열어야 정면에 맞으니까. 그러면 오버헤드도 봐봐요. 이 상태에서 접고 열어치고, 접고 열어서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목을. 자, 그러면 여기서 오버헤드도 이렇게 해서 여는 상태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목을 닫지 말고 이렇게 열어준 상태로. 내가 오버헤드 가르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은 얘 깎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또는 너 손목을 처음에 하나 동작에서 이렇게 뒤집어놓은 사람이 있게. 그럼 이건 또 파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립을 2번 그립 잡았을 때 라켓 면이 정면에서 이 정면을 보거나 아니면 약간 오른쪽을 보는 게 좋아요. 이 스윙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볼 때 이 면이, 라켓 면이 정면이나 약간 오른쪽을 보는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나가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회내나 회라는 것이 이제 인체 해부학적인 이 자세에서 이렇게 들면 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들면 회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기본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내가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돌아 나와서, 자,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로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던져요.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던졌어요. 이게 던졌을 때 이렇게 하면 깎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열리겠죠?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걸 뭐 너무 회내 형태로 이렇게 때려라. 아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거 어깨에 너무 무리 가서 절대 안 돼요. 내가 임팩트 순간에 2번 그립에서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주니까 이 상태에서 꺾어서 이렇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맞아서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연습할 때 일부러 막 이렇게 틀어서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나는 이 면을 얘기했죠. 이 상태나 이 상태로 갔을 때 다시 내려갔다 다시 와서 이 면을 그대로 때린다. 네, 그런 생각만 하고 때리세요. 그런 생각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작을 보면 스윙 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봐봐요. 꺾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와버려. 이렇게 이쪽으로 와버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어깨추기로 내가 최대한 던져요. 어깨추기로 던지고 꺾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됐죠? 그럼 그대로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보면 손목이 이렇게 완전히 열려서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손목을 제대로 못 열어주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손목을 제대로 열어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카메라가 여기서 잡았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런 것처럼 보이죠? 이쪽에서 찍었으니까 카메라가 대부분, 예? 이렇게 그런 모양을 보면은 옆에서 찍거나 이렇게 뒤에서 찍거나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선수의 점프로 스윙한 그 높이로 많이 찍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정면만 유지하고 친다, 이런 상태로 해서 손목을 열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만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제가 V체킹이라고 설명해줬죠. V체킹이라는 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손목을 빠르게 써서 들어오는 연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을 여기서 다 쓰고 내려와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지휘를 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습하거나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면 만들어주고 약간 열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면을 내가 그대로 때린다. 그럼 정차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치고, V체킹. 자, 치고, V체킹. 이렇게 오버헤드 연습하시면 돼요. 일단 초보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상급자도 이 정도 스윙만 알고서 초보 때부터 내 몸의 습관을 오버헤드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나중에 오버헤드에 좋은 스매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알아둘 일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제자리 스윙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해볼까요?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네.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리 스윙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스텝을 이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동작이 뭐냐면 점프 스윙인데 시저 점프 스윙이야. 원래 점프 스윙은 이제 뭐 모든 발 점프 스윙 알죠? 모든 발 점프 스윙, 모든 발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점프, 사이드 점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리를 앞뒤로 바꾼다 그래서 이게 가위처럼 앞뒤로 바꾼다 그래서 시저 점프라고 그래. 이런 시저 점프 이렇게 하는 동작. 네? 그래서 초보자가 이 연습을 할 때 라인을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엔드라인 보면 서비스 라인과 백바운드 라인 있죠? 이 두 라인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제가 여기서 준비라고 했죠? 준비. 자, 하나. 자, 똑딱 왼팔 둘 준비. 그죠? 자, 연결해 볼게요.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할 때 제가 이 왼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왼팔을 원래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왼팔은 내 몸에 회전을 빠르게 해서 상체 회전을 빠르게 해서 내 왼팔이 파워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는 왼팔을 빠르게 했다가 오른팔을 천천히 해서 드롭할 때 모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왼팔은 이거 빠르게 휘둘리기 할 때 이 왼팔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왼팔을 빨리 끌어당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빨리 끌어당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손을 요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요렇게. 그리고 이 왼팔을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굉장히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근육의 쓰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근육의 쓰임을 보세요. 그러면 이 왼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팠다가 접을 때 이렇게 접을 때 굉장히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 왼팔을 바로 접는 것보다는 약간 옆쪽으로 쳐서 접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치는데 왼팔을 너무 쳤는데 이 오른쪽이 너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아프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왼팔을 칠 때 내 하체가 빨리 따라와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체 따라와서 이 정도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지 않고 이 스윙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꼭 유념해 보세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 물론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왼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더 왼팔의 회전 스피드가 빠르더라. 그리고 왼팔을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이게 내가 왼팔을 해서 접어놨을 때 왼팔을 돌려서 내 몸을 회전축을 좀 잡아놓고 오른팔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내 왼팔이 계속해서 뒤로 이동해버리면 내 회전축이 중심을 못 잡아서 내가 오른팔에서 강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이게 해볼게요. 연결해서 왼팔 이용해서. 자, 갔다가, 자, 준비. 하나, 자, 똑딱. 자, 똑딱. 이거 왼팔 돌리고, 한번 치고, 준비. 하나, 똑딱. 왼팔 치고, 준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기초를 밟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의 오버헤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